안녕하세요. 조성미TV 7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은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뜻깊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흥미롭고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18세의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때문에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에 그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치 문화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도 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청소년들의 정치 문화가 어떻게 가야 될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운대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민병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조성미 라이브, 조성미 TV에 이렇게 처음으로 출연하게 돼서 상당히 긴장이 되고, 오늘 이제 정치 관련해서 청년 정치인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현재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의식이나 또는 의지, 그리고 문화, 인재 육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 민병현 교수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교수님은 지난해에 그 선거연수원에서 청년 정치 활동과 청년 정치인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문이 선정이 돼서 아마 한때는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수님한테 다양한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그 연구가 어떤 연구였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한국에서 청년 정치인들 육성하는데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선거연수원에서 정치 페스티벌이라는 과정을 연구 과제로 해서 공모를 하게 되는데, 마침 저희들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 이 과제를 공모하게 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치인들을 어떻게 하면 육성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법적인 조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법적 조항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해외 사례와 그 다음에 국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이 연구를 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는 어떤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우리나라에서 청년 정치인들을 어떻게 하면 교육할 것인가, 청년 정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됐는데, 이제 법적 조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 정치 교육에 대해서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교육이 어떻게 제도권 내 교육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기성 정치인들은 어쨌든 정치가 시작된 지 7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요. 실은 정치 역사가 짧다고 볼 수 없는데 저희 나라 정치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실은 다양한 연구와 고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번에 어쨌든 작년 재작년 2020년에 18세가 되는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실은 청소년들한테 정치란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하던 것이 아니고 이제 현실이 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기성의 정치인들 또는 기성 세대들이 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정치를 하는 것이 맞는가, 정치의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하신 연구는 굉장히 의미 있고 시적절한 연구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교수님 그 논문을 읽다 보니까 그 교수님께서는 평생 교육 차원에서의 그 정치 교육을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그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나라이고,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정치 교육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의 정치를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 네, 보통 이제 교육을 우리가 이제 청년 정치 교육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가 법적 조항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데 평생교육 2조 1항에 보면 시민 참여 교육이라고 6개 교육 중에 제도권 교육 중에 시민 참여 교육이라는 부분이 이제 법적 조항으로 속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에 제시하는 평생교육 내에 시민 참여 교육이 정치 교육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것을 먼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 보호법에 보통 이제 9세부터 24세를 법적으로 청소년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제도권 내에 시민 참여 교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성인부터 청소년까지 다 포괄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 법적 조항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권 내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정치 교육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제도권 내에 어떤 정치 교육을 포함시켜야 된다. 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잘 제도화되면 바로 이제 바른 정치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출발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런 설명해 주신 내용을 제가 조금 해석을 해보면 실은 제대로 된 정치 교육의 프로그램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있는 정도라고 하면은 그 시민 참여 교육, 그것도 평생 교육법 안에 있는. 그러니까 정치 교육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 안에 쉽게 얘기하면은 정부층에 조금 한계층이 조금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은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이 실은 조금 더 제대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실은 제도 안에서는 거의 불가능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우리들이 이제 바꿔나가야 돼, 개선해야 돼.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서 이제 18세부터 국회의원부터 기초자치단까지 다 출마를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이제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시의적절하다. 그리고 이제 선거권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 18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이 법적인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 정치교육, 청년 정치교육이라는 게 사실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정치 역사라고 하는 건데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정치 역사가 100년 이상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 아주 짧은 역사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벤치마킹 하는 것이 그 좋은 방법의 대안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 핀란드 사례도 있고 독일 사례 요즘 청년 정치를 통해서 젊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 정치에 입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럽 사례를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16년 동안 집권하면서 이 얼마나 많은 그 세계에 영향력을 끼친 분이지 않습니까? 여성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으로 성장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독일의 사례가 굉장히 우리 한국에는 벤치마킹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는 지방자치법으로 청소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캅이라는 이런 청소년 정치에 관련된 잡지를 발행하면서 그 다음에 중앙정치에서 필요한 정치 교육을 이런 법적 조례를 통해서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는 이런 제도가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각 정당마다 정치를 하려고 하는 청년
청년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독일과 유럽, 그 영국도 마찬가지고 아이슬란드, OECD 국가 26개 국가 중에 16개 국가들이 15개 국가가 실질적으로 지금 30세에서 40세의 총리가 지금 네네.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네. 상당히 그 청년 정치 교육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벤치마킹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대안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제 논문에도 제시한 부분인데 네네. 대안을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치 참여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실제로는 독일에서 이 관습법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보이델스바흐 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보이델스바흐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세 가지의 합의의 지침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따르게 하는 하나의 그 관습법적 합의에 따라서 이 교육 지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청년 정치 교육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청년 정치 참여에 굉장히 중요한 합의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 그러면은 이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과연 그러면 이 대안을 얘기한다고 하면 첫 번째 얘기한 그 벤치마킹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요즘은 그 이미지 정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미디어를 활용한 이런 정치가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청소년들이 지금은 이런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어떤 SNS라든지 이 소셜 미디어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디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어떻게 홍보로 적용하고 그것을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네. 이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네. 모든 정치의 기본 메커니즘은 실제로는 미디어 정치에서 요즘 출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첫 번째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고요. 대안적인 한국의 정치에 두 번째는 청년 인재 발굴 및 실무 경력 전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형 조직을 만들어서 법적 조직, 선거연수원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정치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주 미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 체계, 소위 말해서 핀란드처럼 청년 정치위원회 이런 조직을 만들어가서 획일화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조직 체계를 만들면 거기에서 이제 솔직히 인적, 물적인 부분들을 다 이제 지원하는 거. 네. 이게 이제 두 번째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청년 정치 교육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정치 교육 센터 이런 네. 거 센터가 있으면 아무래도 각 지역마다 지금은 이제 YMCA라든지 뭐 지역 평생교육원 이런 데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사가 자기가 자체적으로 시민교육 참여 교육 속에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하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정치교육센터가 있으면 평생교육 그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미미한 부분이 아니라 항상 360일 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네. 갖출 수 있다. 그래서 네.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 그 다음에 청년 인재 발굴은 실무 교육, 그 다음에 청년 정치 교육을 위한 체계화 이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어떤 대안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청년 정치인들이 그 현실적인 구조 안에서 네. 지금 현실적인 구조 안에서 그들의 역량을 최대하고 극대화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인으로 네. 새로운 정치인으로 키워지는 그런 시스템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아직 우리나라는 그게 좀 미비한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실은 정당마다 그 청년 정치인들을 육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정치 교육, 정치 학교 이런 것들이 네.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상시 운영되지는 않고 이제 뭐 상시 이렇게 운영될 수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이제 선거의 즈음에서 많이 이제 그 출마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상시 교육을 하는 정치 교육을 하는 그런 센터라든지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변화, 모든 분야의 그 속도가 빠른 변화를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도 그래야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정치의 변화는 굉장히 더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실은 제가 20년 전에 정치를 시작할 때 정치인들한테 얘기했던 슬로건이 지금도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 목표도 마찬가지고. 근데 변하지 않는 거는 정치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정치판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실은 혁신을 하려면 과감한 투자와 또는 용기가 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기성세대들이, 기성 정치인들이 과감하게 네. 본인들이 입고 있는 이 오래된 옷을 벗어버리고 이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인이 중심이 되는 그 건강한 정치인이 아니고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건강한 정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지만 청년 정치인들이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중요한 건 그 청년 정치인 교육을 통해서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만이 네. 그 유능한 정치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독일의 사례처럼 네. 메르켈 총리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메르켈 총리가 사실은 그 젊은 시절에 기민당에 소속되어서 네. 사실은 핀란드도 영국도 15세부터 30세까지 네. 정당에 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물론 부모 성인이 되기 전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네. 젊은 시절에 정치 활동을 통해서 정치 교육을 통해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인프라 구축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은 이제 교수님처럼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네. 현장에 그대로 일정 정도 반영이 돼서 실은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 미래 정치를 주도할 우리 청년 정치인들을 육성하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기성된 정치인들의 변하지 않는 그 적폐적인 정치 문화 때문에 우리 국민은 또다시 불행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래서 정치는 앞으로 변화와 혁신을 어느 분야보다도 조금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닌가.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안타까웠던 것들이 어쨌든 좋은 뜻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했던 청년들이 기성 정치인들한테 이용당하고 실은 꿈을 펼치지 못하고 좌절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것은 그 젊은 정치인들이 꿈만 있고 그들을 키워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국가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질 수밖에 없었다. 그거를 극복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좌절하는 안타까운 그 젊은 정치인들, 이제 그런 정치인들은 이제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이 젊은 정치인, 청년 정치인들을 키우는 거는 어느 분야든 청년들의 한테 장이 열려야 되는 거,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해주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좋은 연구해 주시고 또 그런 활동의 장을 여는데도 우리 교수님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자, 이것으로 오늘 조성미 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